저런 시시한 춤이 세계적으로 인기라고? 말도 안 돼. 여러분, 최근 한국의 야구장에서 유행하는 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취재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파견된 기자는 단순하고 평범한 춤에 실망했지만 잠시 후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라고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사 중 하나인데 그곳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한국으로 취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스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주로 세계 곳곳의 돈과 비즈니스에 대해 쓰는 기자라서 금융위기나 새로운 기술, 시장 같은 심각한 주제를 다루는 데 익숙해요. 월요일 아침 제 휴대폰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상한 새로운 춤을 추는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에밀리, 내 방으로 좀 와줘요. 제 상사인 앤더슨 씨가 부르셨어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그의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그는 무슨 일로 저를 찾는지 궁금했죠. 평소와 달리 월요일 아침부터 뉴스룸이 활기차게 들떠 있었어요. 이 새로운 춤 열풍을 봤어요? 앤더슨 씨는 제가 앉자마자 물으셨어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방금 제가 보고 있던 똑같은 춤 영상을 보여줬어요. 네, 봤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삐끼삐끼 댄스라고 하죠? 앤더슨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온통 이 춤 얘기뿐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이게 단순한 유행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 유행을 넘어서 경제와 생활에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놀라서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춤이 어떻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싶었죠. 에밀리, 당신이 한국에 가서 이걸 조사해보길 원해요. 앤더슨 씨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또 한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세요. 잠시 동안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건 제 전문 분야와는 완전히 다른 일이었거든요. 저는 주로 큰 경제 동향이나 금융시장에 대해 쓰지 바이럴 댄스 열풍 같은 건 다루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앤더슨 씨의 눈에는 분명 흥분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가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제가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인지 확신하시나요? 제가 주저하며 물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나 소셜 미디어 트렌드에 대해 잘 모르는데요. 앤더슨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에밀리, 당신은 신선한 시각을 가질 거니까요. 게다가 국제 경제에 대한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잠시 생각해봤어요. 이건 도전이 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저는 이 춤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좋아요. 결국 제가 말했어요. 제가 해볼게요. 잘 됐어요. 앤더슨 씨는 활짝 웃으셨어요. 다음 주에 출발해요. 그동안 연구를 시작하고 한국 문화와 이 삐끼삐끼 댄스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걸 배워보세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서울에서 머물 곳도 찾아야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했어요. 물론 저도 이 삐끼삐끼 춤을 연습해야 했고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해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매료되었어요.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 아주 가난했던 나라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국 중 하나로 성장했더라고요. 그들은 어떻게 그걸 해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춤이 어떻게 한국의 경제적 성공과 맞물려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이 여행에 점점 더 흥분되었어요. 네, 이건 제 안락한 구역을 벗어난 일이었고 분명 어려울 거였지만 제가 잘 모르는 문화를 배우고 이전에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다음 주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할 때쯤 제 노트는 제가 풀고 싶은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이 춤이 왜 그렇게 인기를 끌게 된 걸까요? 한국에서 이 춤이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춤이 현대 사회에서 문화, 기술, 경제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해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뉴욕 시내를 바라보며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모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몇 가지 춤 동작이 어떻게 세계의 관심을 끌고 어쩌면 한 나라의 경제까지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저는 이 여행이 저의 문화, 경제, 소셜 미디어의 힘에 대한 시각을 얼마나 많이 바꿔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서울을 향해 비행하는 동안
저는 긴 비행을 대비해 자리를 잡으며 수많은 질문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마음을 정리했어요. 삐끼삐끼 춤이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그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딛는 순간 저는 곧바로 이곳의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에 감탄했어요. 공항의 세련된 디자인과 효율적인 배치는 마치 미래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죠. 반짝이는 바닥은 천장에 달린 밝은 조명을 반사하고 있었고 곳곳에는 여러 언어로 정보를 표시하는 디지털 스크린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공항 내에 있는 명확하게 표시된 표지판을 따라 이동했어요. 공항은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붐볐고 다들 비행기를 타기 위해 서두르거나 짐을 찾고 있었지만 인파 속에서도 모든 것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직원들도 무척 공손하고 친절했어요. 항상 웃음을 지으며 가볍게 목례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입국 심사대로 다가가던 중 제 발길을 멈추게 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로봇이었어요. 그냥 로봇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탑재된 정보 안내 로봇이었어요. 제 키만큼 큰 이 로봇은 스크린에 친근한 디지털 얼굴을 띄우고 있었죠. 제가 지켜보는 동안 그 로봇은 여행객들의 질문에 완벽한 영어와 한국어, 중국어로 답변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저도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저기요. 저는 약간 기계와 대화한다는 게 우스워서 살짝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환전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놀랍게도 로봇은 저를 향해 돌아서더니 쾌활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전소는 도착 홀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며 약 100m 앞에 있어요. 지도로 보여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로봇의 화면에는 환전소의 위치가 깜박이는 화살표와 함께 상세한 지도가 나타났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놀라며 말했어요. 천만에요. 로봇은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걸어가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제 고향 공항과는 사뭇 다른 점을 생각했어요. 이곳의 기술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통합되어서 모든 것이 더 쉽고 효율적으로 보였거든요. 달러를 원으로 환전하고 택시를 찾으러 나가니 바깥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서울의 가을 날씨답게 청명한 하루였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질서정연한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누구 하나 새치기를 하거나 서두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택시 기사님은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는데 친절한 인상이었어요. 영어는 많이 못하셨지만 휴대폰 번역 앱을 이용해 저와 소통하셨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앱을 통해 묻더군요. 저는 호텔 주소를 드렸고 우리는 붐비는 도시로 들어섰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내내 바라보며 시선을 뗄 수가 없었어요. 서울은 정말로 옛것과 새로운 것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도시였어요. 궁궐이 고층 빌딩과 나란히 서 있었고 거리에는 전통시장과 최첨단 쇼핑몰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사람들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였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이를 이용해 결제를 하거나 길을 찾거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기술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깨달았죠. 택시가 지나가던 중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완벽히 일치했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그 춤은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된 바로 그 삐끼삐끼 댄스였어요. 차 창문을 통해서라도 시련을 보니 정말로 짜릿했어요. 이 문화 현상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호텔 근처에 다다르자 단정한 교복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 무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의 자유롭고 활기찬 모습은 한국 문화에서 공동체와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해줬어요. 드디어 호텔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배운 몇 마디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기사님은 제가 노력한 것을 알아봐 주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전통적인 한국 장식과 현대적인 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더군요.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와 깊은 목례로 저를 맞이해 주었고 저는 금방 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체크인을 하면서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삐끼삐끼 댄스가 한국 문화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여정의 시작이었죠. 다음 몇 주가 놀라움과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방에서 짐을 풀고 있을 때 제시카 박이라는 현지 연락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내일 야구 경기장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을 확인하고 한국 야구 문화에 대해 간단한 수업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궁금증과 설렘으로 가득 차서 잠이 들었어요. 저는 제시카라는 현지 가이드와 함께 잠실 야구장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팬들은 설레는 얼굴로 몰려들었죠. 저는 전에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야구 경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리에 앉자 제시카가 설명했어요. 모두가 함께 즐기는 큰 파티 같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분위기에 빠져들었어요. 경기장은 어마어마하게 컸고 초록색 필드 위로 밝은 조명이 비치고 있었어요. 공기에는 치킨과 맥주의 냄새가 가득했어요. 어디를 봐도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즐거워 보였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저는 응원단의 모습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응원단이 보통 사이드라인에서 춤만 추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응원단이 관중 전체를 이끌며 다 함께 동작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이거 봐요. 제시카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제 삐끼삐끼 춤 시간이에요. 갑자기 경기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간단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리듬에 맞춰 팔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쉬워 보이길래 저도 한번 따라해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제가 제시카에게 물으며 동작을 흉내내봤어요. 제시카는 웃었어요. 거의 맞아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그 후 몇 분 동안 제시카는 참을성 있게 저에게 춤 동작을 가르쳐줬어요. 정말 재미있었고 저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외국인으로서 낯선 나라에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군중 속의 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경기가 진행될수록 이 춤이 왜 이렇게 인기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동작 때문이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는 느낌 때문이었죠. 홈팀이 홈런을 치면 경기장 전체가 삐끼삐끼 춤을 췄어요. 마치 한 가족이 함께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대단해요. 제가 쉬는 시간에 제시카에게 말했어요. 팬들이 이렇게 게임에 참여하는 건 처음 봐요. 제시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 야구의 특별한 점이에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거죠. 저는 팬들이 자기 팀뿐만 아니라 상대 팀에도 응원을 보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떤 선수가 아웃을 당하면 관중들은 그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특별한 응원을 했어요. 이런 스포츠맨십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경기가 계속될수록 삐끼삐끼 춤이 선수들에게도 활력을 불어넣는 듯했어요. 관중들이 춤을 추면 필드에 있는 선수들도 더 잘 뛰는 것 같았어요. 마치 팬들의 에너지가 전염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7번째 이닝이 되자 미국에서처럼 Take me out to the ball game을 부르는 대신 경기장 전체가 일어나서 함께 스트레칭을 했어요. 웃기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모두 깨어있고 경기에 몰입할 수 있어요. 제시카가 설명했어요. 경기가 몇 시간씩 계속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웃음을 터뜨리며 더 깨어나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활기차서 누가 졸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경기가 마지막 이닝에 들어서자 경기장이 열기는 절정에 달했어요. 점수차는 근소했고 모든 플레이가 관중을 좌불안석하게 만들었어요. 홈팀이 멋진 캐치를 할 때 경기장은 그날 밤 가장 큰 삐끼삐끼 춤으로 들썩였어요. 저도 그 순간에 휩쓸려 모두와 함께 춤을 추고 응원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거나 야구 규칙을 잘 모르든 상관없이 그 순간에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마지막 아웃이 잡히고 홈팀이 승리하자 축제는 정말 놀라웠어요. 삐끼삐끼 춤은 그 자체로 생명을 얻은 것 같았어요. 경기장을 떠날 때도 여전히 흥분이 가시지 않은 상태로 제가 제시카에게 말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춤이나 게임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방식이에요.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기쁨은 함께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삐끼삐끼 춤의 의미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본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삐끼삐끼 춤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의 상징이었어요. 재미있고 모두를 포용하고 활기찬 문화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제 기사가 경제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공유된 경험의 힘과 공동체의 기쁨에 관한 것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삐끼삐끼 춤의 리듬을 머릿속에 담고 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또 어떤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말이죠. 저는 삐끼삐끼 춤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나 이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고 싶어서 이 춤의 기원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보았어요. 야구 시즌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제시카와 함께 경기를 보러 갔어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 찬 관중석에 앉아 흥분한 팬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그 에너지는 정말 대단했어요. 사람들은 선수들을 응원하며 소리치고 웃고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이름이 적힌 깃발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삐끼삐끼 춤도 추고 있었죠. 어느 날 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경기를 보러 갔어요.
홈팀이 가장 큰 라이벌과 맞붙는 날이었거든요. 경기장은 가득 찼고 모든 사람이 경기 결과에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경기는 홈팀에게 안 좋게 시작됐어요.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선수들은 지쳐 보였고 팬들도 조용해졌어요. 경기장에서 모든 재미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치어리더들이 삐끼삐끼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팬들만 따라했는데 곧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경기장 전체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똑같은 간단한 팔 동작을 하며 왔다 갔다 흔들고 웃는 모습을 보고 놀라웠어요. 마치 거대한 행복의 파도가 모든 사람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았죠. 가장 멋진 부분은 양 팀의 팬들 모두가 춤을 추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제 승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함께 즐기는 것이 중요했죠. 주위를 둘러보니 선수들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 또한 웃고 있었어요. 마치 그 춤이 그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준 것 같았어요. 갑자기 홈팀이 더 잘 뛰기 시작했어요. 한 점, 또 한 점을 득점했죠. 관중들은 더욱 열광하며 춤을 추었어요. 홈팀이 따라잡는 것을 보며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경기는 동점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삐끼삐끼 춤을 추며 큰 소리로 응원했어요. 마지막 몇 분 동안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홈팀이 결승점을 득점한 거예요. 경기장은 기쁨으로 폭발했고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끼리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물론 삐끼삐끼 춤을 추고 있었죠. 경기 후 저는 몇몇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이 춤이 모든 것을 바꿨다고 말했어요. 한 선수는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춤을 추는 걸 보았을 때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춤이 저에게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줬어요. 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삐끼삐끼 춤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이 춤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강한 힘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나쁜 상황도 좋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었죠. 그날 밤 경기장을 나서며 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단순한 춤이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기분을 주는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춤이 문화가 사람들의 행동과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더 조사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이야기였어요. 단지 야구나 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미로 하는 일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 감정, 심지어 인생에서의 성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전화기를 들고 모든 사람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춤을 추는 사람들, 가게 주인들, 길거리의 평범한 사람들까지 이 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한 가게 주인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져서 매출이 늘었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가게에 들어와 춤을 추고 결국 더 많은 물건을 산다고 했죠. 한 선생님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춤을 추고 나면 수업에 더 집중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시장님도 이 일에 관여하셨죠. 그는 도시가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이 춤을 사용할 생각이라고 했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춤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라고요. 더 많은 이야기를 모으면서 저는 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어요. 삐끼삐끼 춤은 단지 사람들이 재미있게 노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하는 방식, 배우는 방식, 서로 연결되는 방식까지도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집에 돌아가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대됐어요. 이것은 단지 한국의 춤 열풍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작은 재미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메모를 정리하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간단한 춤이 사람들, 문화, 심지어 경제에 대해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거라고요?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다시는 바이럴 트렌드를 같은 눈으로 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삐끼삐끼 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바이럴 댄스 트렌드의 발상지가 아니었어요.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독특하게 융합한 나라였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학생, 사업가,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 동안 한국이 얼마나 변화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한 노신사는 한국의 대다수 사람들이 가난한 농부였던 시절을 기억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손주들은 엔지니어와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대화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이제는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으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배운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주로 개인의 성공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공동체와 국가의 성공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야구 경기에서 모두가 삐끼삐끼 춤을 함께 추는 것을 보면서도 그런 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는 것이었죠. 이런 단결심이 한국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제가 인터뷰한 경제학 교수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예로 들며 당시 한국 경제가 큰 위기에 처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국민이 하나로 뭉쳤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자신들의 금 장신구를 정부의 기부의 부채를 갚는데 도움을 줬다더라고요. 이렇게 한 나라 전체가 팀으로 뭉친다는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또 하나의 성공 요인은 한국 사람들의 학습과 신기술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최신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시지 앱인 카카오톡으로 가족들에게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는데 능숙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들은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저에게는 다소 극단적으로 느껴졌지만 이 때문에 한국이 전자기기나 조선업 같은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한국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고 그 결실을 맺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이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학습과 기술을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삐끼삐끼 춤 자체도 그 좋은 예였어요. K-팝 뮤직비디오에서 시작된 단순한 춤이었지만 창의적인 팬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한국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드는데 능숙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였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이 항상 무언가를 개선하려고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하철역에서 근로자들이 끊임없이 청소하고 수리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왜 그런지 물어보니 한국 사람들은 이미 좋은 것이라도 항상 더 나아지려고 노력한다고 하더군요. 이 같은 지속적인 개선의 태도는 대기업부터 작은 가게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볼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때쯤 저는 이 나라의 성공 비결을 발견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팀워크,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포용, 열심히 일하는 자세, 그리고 항상 더 나아지려는 노력의 조화였어요. 삐끼삐끼 춤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의 상징이었죠. 마지막 날 밤, 저는 몇몇 젊은 한국인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어요. 함께 노래를 부르고 웃다 보니 저도 모르게 삐끼삐끼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한국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한 것 같았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며 언제든지 다가오는 변화에 대비하는 것 말이죠. 뉴욕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짐을 싸면서 저는 훌륭한 이야기를 들고 간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을 배웠어요. 고국의 독자들과 이 통찰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기대됐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국 사람들이 성공을 일구어낸 방식을 한 걸음 한 걸음 혹은 춤, 동작 하나하나씩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요? 뉴욕으로 돌아갈 짐을 싸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호텔 침대에 앉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해보려 했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삐끼삐끼 춤이었어요. 단순한 춤이 이렇게나 많은 것을 가르쳐줄 줄은 몰랐어요. 그저 재미있는 유행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문화와 경제를 엿볼 수 있는 창이었죠. 처음 그 춤을 본 건 야구 경기에서였어요. 수천 명이 함께 춤을 추며 만들어낸 에너지는 정말 대단했어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그저 재미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원이 되는 느낌이었죠. 그런 함께하는 느낌이야말로 한국의 성공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느꼈어요. 현지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라는 개념을 강조하더군요. 1990년대 후반의 큰 금융위기 때도 사람들은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기보다 모두가 함께 자원을 모으고 팀으로서 문제를 해결했죠. 이것이 제가 뉴욕에서 느꼈던 것과는 매우 달랐어요. 뉴욕에서는 각자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동체가 잘 되면 모두가 잘 된다는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이 옛것과 새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 잡는지였어요. 삐끼삐끼 춤만 봐도 춤 동작은 현대적이고 소셜미디어에 딱 맞게 만들어졌지만 그 춤을 사용하는 방식, 예를 들어 팀을 응원하고 사기를 북돋우는 것은 전통적인 뿌리를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찾은 것 같았어요. 이런 전통과 현대의 조화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어요. 고궁 옆에 번쩍이는 고층 빌딩이 서 있는 모습,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변형한 퓨전 레스토랑들, 젊은이들이 한국어에 영어 단어를 섞어 쓰는 모습까지요.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도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에 도착해 로봇과 처음 대화했을 때부터 이미 놀랄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가는 곳마다 새로운 기기나 시스템이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초고속 인터넷, 스마트한 대중교통 시스템, 모든 것을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는 환경, 마치 미래에 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술은 그저 멋진 기기들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더 쉽게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삐끼삐끼 춤 같은 것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였어요. 짐을 마무리하며 이 모든 것을 고국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삐끼삐끼 춤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국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하나,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 뭉치자. 단결해서 힘이 나와요. 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되 자신의 뿌리를 잊지 말자. 셋,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되 사람들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넷, 적응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자. 세상은 항상 변하고 있으니 우리도 함께 변화해야 해요. 다섯, 성공은 개인의 성취만이 아니에요.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할 때 모두가 혜택을 얻어요. 공항으로 향하며 서울의 에너지와 친절했던 사람들, 매 끼니마다 땀을 흘리게 했던 매운 음식까지 그리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배운 것을 세상에 나눌 생각에 설레었어요. 편집장은 저를 단순히 춤 유행을 취재하라고 보냈지만 저는 한국을 이해하고 그 경험이 우리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통찰을 가지고 돌아가게 됐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아래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작은 것, 예를 들어 춤 같은 것도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통해 더 크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불빛이 멀어지면서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특별할 것 같았어요. 아마 제 독자들 중 누군가도 자신만의 삐끼삐끼 춤을 찾아내게 될지도 모르죠. 선수들은 팬들과 함께 춤을 추기 위해 필드로 뛰어나왔고 스피커에서는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았어요.